각 부처청에 그 내부 감사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좀 활성화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감찰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서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하면 제대로 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공직 기강이 무너져요.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다 돈 벌기 위해서 위반하는 건데 이거 벌금만 수사하고 벌금에서 처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처벌받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합니다. 명의만 바꾸면 되거든요. 기껏해 벌금 500만 원, 재범해봐야 뭐 벌금 한 7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아예 바꿔요. 그리고 벌금 내고 걸리면 벌금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중처벌 되니까 이름 바꿔가지고 또 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했다가 시동생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징금도 이것도 과징금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행안부. 그 과징금으로 그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면적 곱하기 얼마 더하기 아니 곱하기 위반 연수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불법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하게 좀 만드시도록 하고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수익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형사처벌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괜히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데 시간만 걸리지. 그래서 이건 다시 좀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소한 거긴 한데 이거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네네. 근데 이행강제금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보니까 이자와 가산제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반해서 버티는 만큼 이익이에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더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이익이에요. 네. 그 이상한 제도 같아요. 저기 법제처에서도요. 이행강제금이 온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재금을 위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되게 지금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이익 이상의 가산금을 붙여야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전 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 부처 협조 사항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경부 국가유산청 순서대로 부처 협조 사항 공유해 주십시오. 예, 먼저 재경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은 그 민생경제의 1번이자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근원적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사상 유례 없게 장관급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상황입니다. 그 민생 품목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과점이라든지 또는 불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설탕 담합이라든지 밀가루 제재 착수한 문제, 교복 가격을 착수한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품목을 정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 지원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거기 보시면 할당 관세, 할인 지원, 정부가 비축한 걸 풀어서 해주는데 이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고 하는 그런 행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할당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점검, 특별 수사 등을 시행하고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구조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볼 예정입니다. 특히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 과정에서 과다한 폭리
또는 바가지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협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물가가 전반적으로 2%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서민들의 어떤 생활 품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활 품목을 부처별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목별로 부처하고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품목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 사후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현장에서 이행되는 상황을 점검해서 사후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언제든지 이 품목별로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 의견을 받도록 하는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구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 합동 또는 수사기관까지 합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이틀 뒤에는 2차 TF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는 할당 관세, 교복 가격, 학원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희들 논의된 방안에 대해서는 또 이행 사항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가 일치돼서 하여튼 이 서민들 생활 관련된 물가에 대해서는 절대 장난쳐서는 큰일 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밀가루니 무슨 당류니 우리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아주 잘해서 성과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예, 관련해서 잠깐 보고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그 공정위 이제 업무 분야인 근원 물가 인상 야기하는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월 국무회의에서 저희가 예고했듯이 2월 12일 날 세계 설탕 제조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 4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것을 역대급 과징금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동안 담합에 대한 제재가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재는 사실상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일 뿐이고요. 앞으로 이런 표준이 지켜져야만 담합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는 2월 19일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5조 8천억 원대에 이르는 밀가루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전분당에 대해서도 다음 달 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조사가 완료되는 심의 상정 시기에 적극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미 조사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고요.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되어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를 나서겠습니다. 공정위의 담합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응에 따라서 최근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탕은 16.5%가량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밀가루는 5% 내외, 전분당은 7% 정도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원재료 가격 인하가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엄정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해서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선진국처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탕 값이 16.5% 내렸다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설탕 쓰는 상품들도 조금 내리겠네요? 예, 그렇게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냥 그대로 또 유지해가지고 예.
우리 소비자들은 혜택도 없이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이 업체들이 또 싹 독식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디 내 기사에서 봤는데 5%로 부족하다, 10%는 내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셨다고. 어제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관련 질문이 있어서 지금 환율 인상이라든지 원자재 원료 가격 인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최소한은 그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런데 가격 재결정 명령권이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한 번도 쓴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2000년대 중반에 사용했습니다.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없었습니다. 그럼 가격 재결정 명령은 우리 계산해 보니까 당신들이 담합을 해서 부당하게 이만큼 올렸으니까 요 가격을 해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재결정해서 충분히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를 해요? 그 명령이 아니고? 명령을 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건 그리고 그 논리 수준이 모순인데. 불충분하면은 다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데? 가격을 그럼 내려라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하고 얼마까지 해라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라고만 말해요? 예. 그리고 1% 찔끔 내리면 또 내려라 그러고 0.5% 내리면 또 내려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그 행정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도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지도가 명령이고요. 형식은 명령이고 그 명령은 명령을 따라야 좀 되는 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예요? 네.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제재는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내가 보기엔 추상적으로 내려라라고 일종의 유도 지시를 하는 것 같고 그건 뭐 몇 퍼센트 얼마 이렇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0.1원 내리고 그냥 구두 내린 건 내린 거니까 명령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됩니다. 제재하는 안 따르면 어떻게 하는 건데? 제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하여튼 무슨 행정을 할 때는 뭘 해라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안 따를 경우가 중요하거든요. 따르는 경우는 문제가 없잖아요. 안 따를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냐. 그게 만약 부족하다면 제재 방안을 강화를 하든지 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 따를 수 없게.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행정을 보면 그냥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까 그 농지 매각 명령처럼 안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땅을 팔으라고 해 이런 생각을 공무원들이 하나 봐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법을 마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재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하고 만약에 안 되면 네. 그 제재 명령 안 따른 데 대한 제재를 또 해야죠. 네. 그래야 행정의 권위가 서잖아요. 그것까지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첫 시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라 좋게 말할 때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얼마 이하로 내려라 최소한 이건 해라 그 이하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내리세요. 네. 그 제재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정위 인력 증원은 전에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제가 선거 때 500명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몇 명 증원했어요? 지금 170명 가량 증원했고요. 올해 다시 200명 증원할 예정하고 있습니다. 370명. 근데 왜 500명 안 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협의해 보니까 좀 그래요? 협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면 더 필요해요?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담합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력이 50여 명입니다. 50명이 사건의 인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씩 조사하는데 막 2년, 3년씩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지금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TF를 만들어서 5명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설탕, 밀가루, 전분당이 결국 설탕에서 시작한 건데요. 인지수사에서 시작한 겁니다. 고발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인지수사에서 한 1년여 가량 지난하게 끈질기게 조사한 끝에 자진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근데 그 인력이 10명입니다. 10명이 지금 너무 10조 너무 원대 적잖아요. 담합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적으니까 조사도 충분히 못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아니까 맞습니다. 예. 다 위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인력을 기획예산처에서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 예, 행안부가 행안부가 죽으면 좀 더 잘 봐주세요.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거예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시장 시스템이 진짜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팔면 전부 다 예. 더러우니까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은 예를 들면 저도 사실 그런 걱정 드는데 이거 조직을 인력 이렇게 많이 했다가 나중에 다 위반을 안 하고 다 선량한 사회가 되면 그때 어떡하냐? 그럼 그때 가서 고민하고. 줄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인력이나 이런 거는 좀 남더라도 왜냐하면 자연 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고려하고 지금은 정말 그 중요한 시기니까 예. 하면 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하게 만들어야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경찰이 몇 명이에요? 한 10만 명 되나? 14만입니다. 13. 경찰을 왜 운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이게 조사상 발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확 줘요. 예. 그냥 이거 신고하면 포상-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4천억 저 하면 몇백억 줘요 그냥.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신고했더니 과징금 액수가 500만 원밖에 안 된다. 500만 원 다 줘요 그냥. 예. 그래서 기금을 만들든지. 예. 하여튼 포상을 대대적으로 해주도록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아깝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 예. 악소리 나게. 저 로또 하는 것보다 이거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지.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한 10% 예. 지금 상황이 소액인 경우 좀- 한 20% 막 줘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부의 지침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아예 담합하면 망한다 이 생각 들게. 그리고 물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문제되는 건 시끄러운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데 스크린은 누가 하나요? 예, 대표님 지금 물가 부분은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전체적으로 2% 안정적이라는데 왜 내가 사는 물건은 왜 이리 비싸? 이게 지금 문제예요. 원래 싼 거는 느낌이 안 오고 비싼 거는 예, 비싼 거는 나와요. 원래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비싼 품목을 저희들이 이제 각 부처별로 좀 받아가지고 왜 이게 비쌌느냐. 아니 내 말은 예. 그거를 지금 우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에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죠.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때 그거를 뒤져보는 것 같은데 예, 이제는 그냥 쫙 스크린을 해가지고 요새 인공지능 시대인데 물가 변동폭이 해외는 이런데 국내는 이러네 자동으로 체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시스템까지도 그거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 튀는 거는 바로 네. 체크할 수 있게. 근데 이번에 그런 거 만들겠다 그 말이죠? 네, 그런까지도 망라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AI 시스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물가와 관련. 하여튼 좀 첨단 기술도 활용하고 네. 아예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부정수급 얘기했잖아요. 할당관세니 할인 지원이니 정부 비축 이거 했더니 슬쩍 빼돌려가 정상가로 팔아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 실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실태 점검은 벌써 거의 끝났고요, 부처에서. 네. 농림부 같으면은 아예 그다음 실태 점검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추적해가지고 아예 그게 안 이루어지도록 네가 할당 관세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공급했는지 제대로 가격 가면 나중에 와서 다시 우리가 돈을 내준다 이런 정도까지도 그래요? 좀, 예,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야지. 네, 못하게. 제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도로 만들어서 제도 설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설정해서 할당 관세를 인하해 줬을 때 자기가 먹을 수 없게 이게 엔드 유저까지 갔을 때 이제 본인한테 혜택이 이렇게 할당 관세. 네. 그리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하면은 거기도 과징금을 몇 배로 내릴 뿐만 아니라 네. 아예 할당 대상에 제외해 버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